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건립하라. 흰지팡의 날 기념 시각장애 권익 증진 대회 10가지 요구사항 표명. 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참여율 저조 11% 불과. 목표 2,340명 중 259명 신청, 선정률 51.7%, 지역별 30.3% 차이나. 셋. 장애인 부모 장애 유형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절실, 복지부 장애인 부모 간담회, 점자 동화책, 언어 발달 지원 등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부족 호소. 넷. 교육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장애인 접근성 보편적 학습 설계 적용 개선 방안 마련. 장애 교원 학생 개발 과정 참여. 재정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를 요구 성명 발표. 다섯.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의사소통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여섯. 사랑의 달팽이 청각장애 아동 청소년 200여 명 소리 지원, 인공 와우 수술 외부 장치 교체, 내년 7월까지 대상 신청 접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5회 흰지팡이의 날인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 시각장애인 권익 증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및 관계자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체인버 오케스트라, 하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자립과 성취의 상징인 흰지팡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흰지팡이 헌장 낭독,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한시련 김영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주의를 확인하고 실천하고 주장하는 날이며 장애인 관련 제도는 대부분 장애 유형에 따라 특화되고 정교하게 설계돼야 함을 강조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정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7가지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조규영 장관은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시각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보조기기의 보급 품목 확대 및 정보 접근 보장 관련 예상 증액,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디지털 교과서와 디지털 학습 자료 개발, 각종 교육 자료의 점자, 큰 글자, 화면 해설 영상물 등 제공 제도 마련,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건립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자체별 안마바우처 사업 표준화와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안마사들의 근로환경 개선, 시각장애인들 이동권을 위한 인도의 볼라드 제거와 여객시설의 인적 서비스 확대 시행 등 10가지 요구를 표명한 결의문을 채택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한시련이 주최하고 한시련이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됐지만 참여율이 불과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 2024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명 중 11%에 해당하는 259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도전 행동이 심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 지원 등 3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원은 목표 인원 340명 중 7%에 해당하는 24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2.6%인 9명에 불과합니다. 주간 개별 지원은 목표 인원 500명 중 21%인 106명, 주간 그룹 지원은 목표 인원 1,500명 중 8.6%인 129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비스 신청자 및 이의 신청 현황 분석 결과 또한 전체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 비율은 51.7%로 나타났습니다.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73%였고 가장 낮은 대구는 32.7%로 지역별로 약 30.3%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선정자 493명 중 이의 신청자는 81명으로 평균 16.8%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북이 72.2%로 이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대전, 경기, 제주는 이의 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 비율과 이의 신청 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은 심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최보윤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을 함께 이해하고 지원하고 싶은데 시각장애인 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점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A씨, 중증 시각장애 여성. 부모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세심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청각장애인 가정에는 관련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주셨으면 해요. B씨, 중증 청각장애 여성. 정부 관계자에게 쏟아진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부모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과 복지부 은성호 인구 사회서비스 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유경기관 관계자들과 장애인 부모 7명, 시각 2명, 청각 3명, 지체 2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부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 대응수석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은 장애와 비장애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상위 7가지, 즉 하나, 가사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24.1%, 둘, 자녀 양육 지원 18.4%, 셋, 직업 취업 훈련 지원 16.3%, 넷, 임신 출산 정보 제공
6.0%, 다섯, 성폭력 예방 보호 5.8%, 여섯, 임신 출산 전문 병원 5.0%, 일곱, 출산비 지원 4.7% 중 4가지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장애 유형별로 섬세하게 개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3%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80.3%가 결혼 당시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결혼 장애인의 95.6%는 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96.4%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기르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 양육, 교육 비용 부담 27.4%이며 그 뒤를 양육시간 부족 6.4%와 주위의 편견, 시선 5.2%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내년 3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한 장애인의 교원들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그간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러모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장 교조는 10월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와 장애인 교원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교과서 공동대응 그룹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의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장 교조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장애인 접근성 및 UDL, 보편적 학습 설계 적용 문제, 개발 과정의 투명성 부족, 장애인 사용자 참여 제한, 제도적 준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장 교조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 평등한 학습 기회 보장, 교사의 전문성 존중이라는 3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 교조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 접근성 및 UDL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정에 장애인 교원과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 교조 김헌용 위원장은 2023년 6월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사용자들도 다른 교사나 학생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되리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결국 지난 1년 4개월 동안 장애인 사용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 본 것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짧은 사용자 참여로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접근성이 확보된 교과서가 개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실망감을 내비치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또 다른 장애의 벽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이하 한뇌협은 10월 16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칭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 의사소통 권리 보장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총 4장 24개조로 구성된 의사소통 권리 보장법 초안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뇌병변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주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조력, 읽기 쉬운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 등 보완 대체 의사소통 AAC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뇌협은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사소통 권리 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회장 김민자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임종용과 함께 총 17억 규모의 우리루키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합니다. 우리루키 프로젝트는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술 및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달팽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아동 청소년 200여 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외부장치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사랑의 달팽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루키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청각장애인 101명, 인공달팽이관 수술 71명, 외부장치 교체 30명에게 소리를 선물한 바 있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김민자 회장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우리루키 프로젝트 시즌2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시즌2를 통해 더 많은 청각장애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